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가상화폐 관해서 어제부터 공부 중인데요. 계속해서 네. 탄력받아가는 흐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트럼프의 영향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제 또 AI 차르에 관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예. 이 AI 차르가 가상화폐 책임자와 한자리로 통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국내 네이버, 카카오, 국내 빅테크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부분들은 네이버, 카카오도 가상화폐 전략을 분명하게 좀 세우고 있고, 또 가상화폐가 좀 태동이 된 지 2008년부터 제한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현재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메신저, 해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확장을 좀 해주고 있죠. 여기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링크라는 어떤 가상화폐, 메인넷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주고 있죠. 지금은 핀샤로 바뀐 부분이 있고, 카카오톡은 클레이틴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계열사 국내용이 좀 해당이 되죠.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해외 글로벌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하고 통합을 하는 그런 시너지 흐름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 2의 어떤 전략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은 클레이튼하고 펜시아 부분들이 두 개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개발사는 클레이튼의 개발사는 카카오 그란드 X, 그다음에 핀샤는 네이버 라인텍플리스라는 회사 업체고, 전부 다 재단은 해외 근거를 좀 두고 있다. 국내 이제 법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 플랫폼은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는데 2차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는 이제 보라라는 쪽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은 메인넷의 개념, 그러니까 iOS 개념처럼 운영 체계처럼 이런 여러 업체하고 제휴를 하면서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차 파생으로 현재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2차 파트너로서의 이제 보라라는 코인도 현재 어떻게 보면 별도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이 두 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수직 계열의 관계가 있고, 보라라는 것은 현재 카카오 게임즈에서 발행한 코인인데 디지털 콘텐츠의 여러 쪽에 전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의 이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가상화폐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벌이고 있고, 모든 것에 총대를 메고 있는 것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의 어떤 가상화폐 부분들은 그라운드 X란 현재 개발 회사에서 클레이튼을 발행하고, 요걸 전국적으로 사업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카카오 게임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이제 람다 이오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렇게 궁금하신데 여기에 나왔습니다. 개발사. 근데 기존에 이제 카카오에서는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그라운드 X가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좀 했죠. 서비스형 이제 블록체인 그런 부분인데, 또 다른 람다 이오룩이라는 회사에서 누니버스라는 어떤 플랫폼을 기반해서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누니버스라는 회사는 카카오하고 별개의 회사는 아니고 업비트가 운영하는 두나무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룩이라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두나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STO라는 기술, 여러 가지 기술에서 가장 상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나 이쪽 관련해서 람다 이오룩하고 제휴를 많이 좀 하죠. 또 두나무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하고 또 다른 반개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두나무고 업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네카오 다시 말해서 네이버 카카오하고 블록체인 동맹을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봤더니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의 핀시아 처음에는 링크라고 했죠. 핀시아하고 크레이튼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이라는 어떤 그 부분들을 메인넷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통합 블록체인이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의 어떤 블록체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성 이걸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카카오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지만은 국내용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네이버 라인은 벌써 일본에 9,600만 명, 태국 5,500, 그다음에 대만 2,200,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들도 뭐 규모는 적지만 꾸준하게 글로벌 확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네이버 라인의 어떤 회사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한 네이버의 글로벌 SNS 전략 라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쪽에서도 몇 억 명 이렇게 유치하는 어떤 2, 3억 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페토라는 것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냅챗이나 현재 그 스노우나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글로벌 유저를 많이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현재 바라보고 있죠. 또 제페토와 또 다른 어떤 플랫폼, 점프라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이번에 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른 어떤 스케일을 네이버에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제페토도 다시 한번 부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디지털 휴먼 기술과 XR 기기가 결합이 되면서 인터페이스 환경이 전혀 바뀌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아이콘 꾸민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인공지능 또 다른 AI 에이전시의 출현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어떤 메타버스 환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네이버의 메타버스 전략이 가장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라인의 전략도 글로벌 차원에서 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라인을 뺏으려고 했던 것은 그런 국민 메신저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려다가 사실은 뭐 실패를 좀 했죠.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을 뭐 사라는 뜻은 아니고 이 드래곤 체인 어떤 장기 차트로 보면은 대바닥의 또 움직임 또 네이버 카카오 통합이 돼서 블록체인의 어떤 시장 경제를 주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파트너의 어떤 맹주 역할을 충분히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의 이제 제페토에 맞춰서 또 제2 넘버 2로 좀 하고 있는 것이 SK 그룹입니다. 이 브랜드도 비슷한 전략을 하고 있죠. 전부 다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2인자를 꿈꾸고 있는 데가 SK 쪽의 흐름으로 일단은 그 보시면 되고 SK도 메타버스 그다음에 가상화폐 전략 이런 것들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가상화폐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 네카오뿐만 아니라 SK까지 집중하고 발을 넓혀가고 있는 분야니까요. 이 테마 집중해서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가상화폐 이야기 계속해서 예. 들어보니까요. 비트코인이 이 10만 달러를 앞두고 계속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지만요. 예. 다른 가상화폐들도 계속 훈풍이 불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에서 국내 기업들도 좀 수혜를 입었으면 좋겠는데 예. 어떤 국내 기업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예,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두 종목이 이쪽 관련해서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업비트 운용사로서 두나무 지분 5.9%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박스권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았지만은 가상화폐 바람이 불면은 한 번은 이제 신고가를 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STO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기술투자가 있죠. 그래서 업비트 운용사의 두나무 지분을 7.21 좀 더 많죠.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우리기술투자를 하는 것은 지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주는데 차트로 보더라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잘 안 빠지고 있죠. 그만큼 이 지분 가치가 하나투자증권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침체지만은 다시 한번 살아나리라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요. 하나그룹 계열의 증권사고요. 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5.95%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우리기술투자는 벤처캐피탈 전문 기업이고 하나보다는 1.26%포인트 높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두 회사 모두 두나무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대표적인 국내 가상화폐 기업 관련주라고 분류되고 있는데요. 예. 둘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우리기술투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나무 이제 계열사를 보게 되면은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을 좀 하고 있죠. 물론 다른 뭐 클레이라든가 아니면 람다 256 뭐 이 계열사도 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업비트다. 뭐 업비트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그 가장 그 고객 수가 많은 시장 지배력이 1등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빗썸, 그다음에 코인원, 고팍스, 코빗 이런 회사들인데 빗썸 외에는 나머지는 명맥을 유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시장 지배력이 가장 강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카카오라는 상징성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거기 때문에 업비트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거의 좀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두나무 어떤 주요 주주 뭐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7.2,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5.9 뭐 이렇게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가 업비트 운용사의 두나무 가치가 가장 잘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기술투자를 골랐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